명품 같은 거는 잘 안 사시나요? 사죠. 엄청 좋아하죠. 근데 아니 저기 오늘 책 쓰셨잖아요. 딱 1년만 계획적으로 살아보기 저자 임다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 목표 달성 어떻게 할 거냐,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극복할 거냐, 자기에 대한 믿음,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거든요.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영원에서 8억 원을 모았는가? 이게 솔직히 돈 얘기가 제일 궁금해요, 우리는. 기본적으로 일단 돈 모으기라고 하면 가계부 쓰기, 종잣돈 모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게 좀 재밌었어요. 가계부 쓰는 방식이 일반적인 가계부하고 조금 다르시더라고요. 어떤 식으로 쓰시는 거죠? 왜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재테크를 공부할 때 배웠던 가계부 쓰는 방법이 그 항목별로 쭉 있으면은 이거는 꼭 중요했던, 꼭 필요했던 지출, 이거는 그 다음 지출,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지출이었다. 뭐 A, B, C 뭐 등급을 매겨서 C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꼭 필요한 지출 외에는 쓰지 않고 다 저축을 하고 그런 방법이 굉장히 유행했어요. 그리고 카페라떼 효과라고 해서 하루에 커피 한 잔을 안 마셨을 경우에 몇 년 뒤에 이게 복리로 얼마짜리인가 해서 커피조차 먹지 않는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해서 저도 가계부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 실제로 해봤는데 유지를 하려면은 굉장히, 그리고 이거를 이미 80점 정도까지 잘 아꼈는데 90점, 100점까지 단위로 더 아끼려고 노력할 때는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돼요. 80점까지는 한 50 정도 에너지가 소비됐다 하면은 80에서 90 될 때 또 50 정도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.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 오히려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줄이는 쪽, 절약하는 쪽과 불리는 쪽을 에너지 분배를 잘 해야 되는데, 왜냐하면 나의 하루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잖아요. 저희가 회사도 다니고 또 아이도 봐야 되고 여기 좀 더 아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런 분배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, 제가 생각할 때는 가계부라는 거는 결국 돈에 대한 계획이에요. 그래서 아까 시간 계획하고 동일하게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고, 만약에 아까 1시간 정도 예상했는데 30분에 일을 끝냈다고 했을 때 30분 휴식이었잖아요. 10,000원을 쓰기로 기사를 잡았는데 내가 5,000원을 아꼈어? 그럼 5,000원을 스스로에게 보상을 드려요. 이렇게 약간 유지가 더 잘 됐어요. 왜냐면 제가 신혼 초에는 남편을 닥달해서 한 푼에 다 아끼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. 근데 싸움이 되고 스스로도 약간 유지가 안 되고 자꾸 포기하게 되고 더 줄여야 돼, 더 줄여야 돼 하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에게 좋지 않더라고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내가 목표한 금액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 저축을 하기로 했으면은 이 지출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없어야 된다고 봐요. 그래야 유지가 더 잘 되고,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여유분이 살짝은 더 있어야 되고,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그 비용을 고정비화 시켜서 되도록이면 정해진 금액이 매달 나가게 하고. 사실 변동비를 고정비화를 어떻게 시키냐라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. 일단은 보면은 대부분의 항목이 사실 고정비예요. 전기세 같은 것도 만약에 어느 달은 뭐 10,000원이 나오고 어느 달은 9,000원이 나오면 이게 변동비로 볼 수 있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10,000원에 맞춰서 고정비화를 시키는 거죠. 그 부분을 아예 반영해서 더 짜요. 처음부터. 네.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덜 써서 남으면 좋은 거고. 네, 그렇죠. 그런 거를 이제 비상금 통장에 넣어 놓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.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일 달라진 게 양가 부모님이나 이렇게 행사가 나가는 일들이 계속 있더라고요. 저는 아예 그것도 다 고정비화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달에 얼마씩이 나가고 이거를 12로 쪼개서 매달 얼마씩을 미리 비상금 통장에 넣어놓고 거기서 휴가철 때 쓰잖아요. 이것도 다 연간으로 쪼개서 미리미리 넣어놓고 그걸로 쓰고 이런 식으로 고정비가 가능하죠.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계발비라고 해서 이렇게 책을 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강의도 듣고 하잖아요. 이런 돈을 한 번에 지출하기가 어려워요. 사실 주부 입장에서는 막 30만 원, 50만 원을 한 번에 지출하기 어려운데, 내가 1년 계획 안에 어떤 경험을 하겠어 했을 때 그 안에 그 수강료를 다 반영해서 나누기 12에서 한 달에 뭐 5만 원, 10만 원으로 미리미리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. 이 안에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. 용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만약에 한 달에 뭐 30만 원을 잡았다 그러면 쪼개면 하루에 10,000원이잖아요. 그럼 저희 이콘 다이어리 같이 만들었지만 이콘 다이어리의 특징이, 제가 원래 가계부랑 다이어리를 따로 쓰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합쳐서 만든 거거든요. 그러면 다이어리 안에 아예 한쪽에 하루에 이 10,000원만 넘지 않게 내 용돈 항목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. 아니면 생활비. 하루에 15,000원, 20,000원이다. 그럼 그달 하루에 20,000원만 넘지 않게
관리를 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관리해야 될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죠. 한 달에 한 번 결산만 해요. 왜냐면 고정비화 시켰으니까. 하고 내 하루하루 용돈 정도, 생활비 정도만 관리를 할 수 있게. 그리고 한 달 지났을 때 약간 마이너스 났다 했을 때 아까 그런 비상금 통장에 넣어놨던 돈을 메꾸고 그 달로 끝나는 거죠. 계속 끌고 가지 않고. 왜냐면 이게 누적되면은 하기가 싫어져요. 그 달 마이너스는 그 달 어떻게든 끝내고 다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. 오, 괜찮은 방법이네요. 네, 괜찮죠. 멘탈에도 되게 네. 좋은 효과일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비싼 가방이나 이런 거 지르고 싶을 때 있잖아요. 명품 같은 거는 잘 안 사시지? 사죠. 엄청 좋아하죠. 근데 아니 저기 오늘 이책 쓰셨잖아요. 아니 오늘 다 디올 가방을 들고 왔네.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치품이잖아요, 사실. 가방은 저는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전세를 올려받았을 때 약간 짤짤이? 약간 억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. 그러면 뭐 100단위 같은 게 좀 남을 때가 있어요. 아유, 근데 좋겠다. 그런 걸로 처음 매도하거나 처음 전세 올려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시집 올 때 너무 맨몸으로 와가지고 시어머니 민코코트를 하나 해드렸어요. 오. 그런 식으로 남편이 월급을 받잖아요. 이거는 고정비로 그냥 쭉 가는 거고 생활비로 가는 거고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가방을 하나씩 사고 이제 좀 저렴한 스카프나 이런 거는 중간중간 1년에 몇 번 주식 같은 거를 거래해서 수익이 나면은 그런 것도 자잘한 것들. 아, 디올이 짤짤이었다니. 아, 그렇게 해서 얼마나 모으세요? 1년에 저축은? 지금은 남편 월급이 까도 되겠지. 뭐 어차피 다 까졌으니까. 남편 월급이 한 350 정도인데. 근데 제가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애들도 좀 모았는데 가고 나서 얘가 엄마 나 애들은 다 ABC를 하는데 저는 ABC를 못해요. 막 이러고 아니, 애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. 뭐 울더라고요. 집에 와서 몇 번 울어가지고 제가 영어학원 보내고 하다 보니까 많이는 못하고 한 4, 50 정도 하고 있어요. 그것도 여쭤볼게요. 그 공연 뮤지컬 좋아하시잖아요. 네. 스스로 이제 뮤지컬 덕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. 근데 뮤지컬 좀 돈 많이 드는 취미 아니에요? 아 이게 많이 든다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대극장도 있고 소극장도 있잖아요.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볼 때 5만 원이 대체로 안 넘어가요.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인데 제가 이 책이 좀 잘 돼가지고 이 인세로 네, 인세로 2년째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. 일주일에 하루 외출을 해요. 아이를 남편한테 맡겨놓고 네. 그러면 가는 김에 낮공 밤공 두 개를 본단 말이에요. 아, 공연을 하루에 2개를 봐요? 두 개를 봐야죠. 낮 공연, 밤 공연? 외출을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한 달 쭉 해봤자 8번 봐요. 8번 보면은 4만 원 잡으면은 사파리 30만 원, 32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. 그러네요. 근데 제가 인세를 계산했을 때 쭉 한 달 단위로 나눠보니까 33만 원 정도. 아, 그 정도. 아, 이 인세 너무 까는 거 아니야? 저는 이걸로 약간 건물 대신 월세 받는 대신 이거는 별도의 계정으로 그러니까 남편의 월급은 별도의 생활비로 계속 동일하게 생활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제가 목표였어요. 저희가 200~300만 원으로 노후가 될 때까지 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거기서 역산해서 나온 금액이 8억이었거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거는 꾸준히 가져가고 그 외의 부분으로 사실 뮤지컬 안 봐도 돼. 그러면 이제 안 봐도 되는 거고 만약에 더 이상 뭐 거래할 게 없어 짤짤이 나올 게 없어라고 했을 때는 가방 안 사면 되는 거고. 지출에도 우선순위를 그쵸, 정하시는 거군요. 여러분 책을 한 권 구입하실 때마다 우리 임나혜 작가님의 뮤지컬을 한 번 더 보실 수 있다. 아니 책을 내세요. 책을 원고를 작성해서 이콘으로 갖고 지금 월세 30만 원 받으려면은 이제 보니까 종잣돈이 한 1억 필요하더라고요. 아, 그럼요. 책을 한 권 내십시오. 이게 15,000원짜리 보이지만 저에게는 1억이 되었어요. 그만큼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아껴주신 거니까 되게 뭔가 착착착 계획이 잡혀 있네요. 그러니까 써야 될 돈, 그래도 가끔 쓰는 돈, 그리고 그 이외에 스페셜한 지출 뭐 이런 식으로 딱 지출이 정해져 있네요. 이렇게 막 흐트러지고 이럴 위험성은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. 네. 그럼 이제 불리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. 가계부도 꼼꼼하게 쓰시고 종잣돈도 많이 모으셨지만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좀 많이 늘리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초기 투자금 800만 원으로 8억 원을 지금까지 만들었다. 순자산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. 그게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어떻게 그게 가능? 그냥 시기가 좋았어요. 방법을 대략적으로 좀 풀어주세요. 좀.